부동산 고민 상담 해결사, 부동산 전문가 이윤환 대표, 이그린 투자연구소 대표, 서울시 뉴타운 공인중개사 사무소 총괄 대표,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저서까지 이윤환 대표는 부동산 전문 분야에서 확실한 해결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황의 시기, 명철한 판단력과 분석력으로 시청자들을 위한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이윤환 대표를 지금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목요일 오늘도 시작합니다. 최근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저유가로 소비 환경이 개선되면서 소비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의 효과가 나타나 급격히 위축된 이 소비 시장에 봄바람이 불 것이다 라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코스피도 3년 8개월 만에 지수 2100선을 넘어섰고 부동산 시장도 물량과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소비의 좀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요. 긍정적인 변화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고민 상담 또 속 시원하게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할 이윤환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또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시청자분께 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정계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4월 16일 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1주년이 됐는데요. 네. 정말 안타까운 하늘로 간 또 유가족 모든 전 국민을 슬프게 한 이 참사가 정말 빨리 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염원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궁금한 거예요. 자, 작년 같은 경우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거의 한 2, 3개월 동안은요, 부동산 시장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네, 이게 어떤 전 국민적인 정서와도 좀 맞물렸는데, 일단 지금 부동산 시장은 그와는 틀리게, 사실 그 주가도 좀 올라가 있고, 좀 부동산 시장도 조금, 거래가 활발하고요. 가격도 좀 올라서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이 시장이 또 얼마만큼 오래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조금 계속해서 이제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세월호 참사 이후로 한 2, 3개월 동안 죽어 있다가 다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에서 또 부동산 시장이 약간 이렇게 고개를 드는 듯 하다가 또 다시 이렇게 꺼진 사례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반대적인 개념에서는 지금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도 언제쯤 꺼질 것이냐 이거를 예측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을 꾸준히 보시고 아니면 세미나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좀 시장을 좀 전망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또 알찬 내용들, 알찬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궁금한 점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797-0300, 02797-0300번으로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전화 상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02797-0300, 02797-0300번으로 전화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시청자분의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들 궁금하세요? 부동산을 지금 좀, 오래된 거를 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상의하고 싶어서요. 네, 매수 문의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지금 보고 계신 그 부동산 어느 지역의 어떤 매물이죠? 남양주시 별내면, 네. 청학리요. 자, 남양주시, 네네. 주공 아파트거든요. 자, 남양주시 별내면의 주공아파트 현재 지금 매수 계획 갖고 계시는데요. 여기 네. 거주 목적으로 보고 계세요? 아니면 투자로 보고 계세요? 그냥 거주로요.
아, 실거주하실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주공 아파트 좀 오래되다 보니까 좀 고민을 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남양주시 별내면에 대해서 지금 좀 입지 여건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네. 시청자님께서 보고 계시는 이 아파트 시청자님께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매물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의 청학 주공 아파트 네. 1단지에서 한 7단지까지 있는데 네네. 거기에 있는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이렇게 사면 어떠냐? 예. 아니면 집 샀는데 좀 집값이 안 올라간다면 좀 낭패니까 차라리 그냥 전세로 갈까? 이게 고민이신 거잖아요. 네네. 자, 근데 이제 사실은 시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서 가격이 올라서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예, 예. 또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또 전세로 계속해서 이렇게 전세금 올려가면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그렇기 때문에 예, 이사 다니기 그걸- 힘들어서. 예, 제가 솔직히는 꼭 뭐 시세적인 관점에서는 사라고 권유는 못 드리는 대신에 네. 일단은 아무래도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 시세 대비해서는 저평가돼 있으니까 예, 예. 우리 시청자님이 판단해서 꼭 나는 그 근처에 사셔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뭐 사시는 건 제가 거절은 못하겠죠. 일단은 시세적인 관점에 대해서 네. 약간 제가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이렇게 지금 위치가 지금 한번 지도를 볼게요. 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자, 별내면에 청학리가 어디에 위치했는데 과연 조금 향후의 전망이 그렇게 네, 아무래도 좀 투자 목적이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향후에 조금 가격 상승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네. 네. 자, 이렇게 보죠. 이게 이제 남양주시고요. 네네. 자, 이렇게 빨갛게 된 데가 이제 별내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지도를 좀 확대해서 보면 자, 보죠. 일단 지금 얘기하고 계신 곳이 이쪽 별내면 청학리 이쪽이거든요. 네네. 자, 지금 남양주시 전체로 따져서요. 네. 이 남양주시가 안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택지지구라든지 네. 좀 거주를 하고 싶다, 또 집을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그 이 별내지구, 별내 신도시 여기가 지금 가장 핫하고요. 많은 분들이 좀 구입을 하려는 그런 수요자들이 서울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여기도 말고도 이제 진건이라든지 진접이라든지 이런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지어진 지도 그렇게 오래도 안 됐고요. 그렇죠. 규모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이쪽 내부에서도 이쪽을 가고자 하는 성향이 조금 있다라고 본다면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위로는 그 의정부가 있어요. 예. 아래로는 여기처럼 별내 신도시가 있고.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꼭 거주를 해야 될 만한 목적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같은 오래돼가지고. 경우가 지금 30평대 보셨나요? 한 33평 같은 경우가요. 아니, 시세가 제가 알고 25평대. 있기로는 시세 좀 파악을 해보셨잖아요. 네. 얼마로 보셨죠? 아니, 25평대요. 네. 1억 8천에서 1억 9천 정도. 자, 1억, 네, 지금 시세가 그렇죠. 지금 그렇거든요. 1억 8천에서 1억 9천이에요. 네네. 자, 그러면 혹시 전세는 얼마인지 아시나요? 전세는 1억 2천이요. 1억 2천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뭐에 딸리냐면, 예. 이렇게 25평짜리 전세가 1억 2천이면, 예. 지금 전세 비율로 따진다면, 그냥 한 60%에서 70% 사이거든요. 네네. 지금 전체적인 이 전세 비율 평균이 70%입니다. 네. 그럼 70%못 미친 이 전세 비율은 예. 앞으로 전세금이 더 올라갈 가능성만 있지, 예. 매매 금액을 위로 끌어올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1억 8천이나 1억 9천 갖고 집을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 이 아래쪽으로 가거나 의정부 쪽으로 가서는
사실은 마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비용으로 이렇게 거주를 하실 생각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이 남양주에 조금 한적한 이런 부분보다는요. 예. 차라리 이 구리 주변이나요. 예. 이 조금 이 근처에서 구리 시가지에서 약간 벗어난다 손치더라도 약간 노후된 아파트들이 있어요. 예. 그게 시세가 평당 1,000만 원이 안 된다면 대략 한 2억에서 2억 2천 정도 선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 같은 경우가요. 전세를 따지면 전세 비율이 75%에서 무려 80%까지 가고 있는 데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자, 그 얘기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전세 수요자가 아이고 집 전세가 너무 비싸니까 조금만 더 보태서 집을 사자라는 마인드로 조금 변화하기가 좀 쉬운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는 전세금은 계속 올라라. 그래도 나는 집은 안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부류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집값이 뭐 내려가는 건 둘째치고 일단은 올라가질 않으니까 예. 예, 굳이 여기서 살면서 뭔가 나한테 이득이 된다라는 부분이 없다면 사실은 여기서는 전세를 살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조금 연세도 있고 막 이렇게 그래도 내 집으로 해야 된다면 이쪽 구리 주변에 있는 약간 노후된 아파트 20평대를 좀 들여다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구리는 좀 거기도 오래된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라고 해봐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99년에 입주한 아파트들이에요. 지금 여기가. 예, 99년에. 그래서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라고 한다면 다 대동소이합니다. 여기나가.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적으로 본다면 이쪽 아래로 좀 가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예.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네네. 지금 꼭 이쪽 그 남양주에서 거주를 하셔야 되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요. 그냥 뭐 애들 학교 없고 그냥 뭐 별로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한가지게 예. 그런 데를 제가 찾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서울시 내에서요. 예. 조금 이렇게 저평가된 부분 보면은 이 노원구 그 쪽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파트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예. 그냥 대체적으로는 평당 1,0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예. 이 강북구 쪽에 가면은 예. 쌍문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곳 같은 경우는요. 시세가 25평인데도 불구하고 1억 8천 요 정도 선에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요쪽도 쌍문동 한번 서울이니까 또 이쪽 자체가 이제 북한산 자락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네네. 또 공기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조금만 이제 도보로 가셔도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훨씬 이쪽 서울 시내로 그래도 들어오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여기도 마찬가지 전세 비율이 한 70% 이상은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여기보다는 아까 두 군데 말씀드렸죠. 구리나 아니면 강북구에 쌍문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거기 꽤 크거든요. 네네. 그쪽으로 한번 25평대 아파트를 좀 알아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선생님 조금 한 가지 더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빠른 시간에 제가 드릴게요. 예, 예. 제가 광장동에 네. 광진구 광장동에 네. 신동아 아파트라고 그 사거리에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지금 매매를 해야 되나 그냥 좀 놔뒀다가 네. 더 있다가 해야 되나 좀 그 고민스러웠어요. 자, 일단은 예. 지금 광진구 광장동이잖아요. 네네. 이쪽이 그 수요 대비해서 공급량이 굉장히 조금 적은 이런 장점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쪽 아파트 시세들이 굉장히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네네. 교육 환경부터 해서요, 교통 환경, 그리고 워낙 그 한강변이고 여러 가지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낀 상태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예. 이 근처에 이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벗어날 구역들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놔두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또 특히 이제 올해 하반기쯤에 해서는 예. 그 한강 수변 계획 발표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이왕 한강에 대한 개발 라인이 축에 쓴다면 그래도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조금 더 분위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출발해가지고 정말 이 부동산 시장의 탄력 곡선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한다면 올 뭐 중하반기 요쯤 해서
수변계획 발표가 있을 때 그때가 매도 적기지 않을까 싶고요. 한 해를 더 넘겨도 괜찮을 지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세를 놓고 계시잖아요. 예. 전세를 놓고 있는 데서 요즘에 이제 전세 만기 시점에 예.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대부분이 실수요자가 사시기 때문에 예. 전세 만기가 언제죠 이게? 내년 5월 달에요. 내년 5월이요? 예.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딱 내년 5월에 예. 매도를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돼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광장동이 지금은 굉장히 뜨겁기는 하지만요.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 건너에 그 하남 미사지구도 어떤 예. 공급이 늘어나는 단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 5월 정도면 아마 매도 적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거주 목적으로 하신 곳은 두 군데 서울 쌍문동 구역이나 아니면은 구리 지역 거기를 한번 추천해드렸으니까 꼭 발품 팔아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말씀하신 광장동은 좀 보유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실거주 아파트, 이은환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북구와 구리 쪽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상담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797-0300, 02797-0300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예. 어떤 점들 궁금하세요? 제가요, 제근에 구리 교문리 사거리 쪽에 네. 인창동에 있는 새로 분양된 5월 입주거든요. 네네. 네, 그 자녀분을 제가 분양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게 더샵 그린포레라고.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분양을 했는데 이번 5월에 입주인데 저희는 이제 그걸 전세로 내놓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가려고 그걸 분양을 했는데 네. 나중에 향후에 뭐 여기가 어떤지 구리 쪽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고 네. 그래서 예, 상담 선생님 말씀 좀 좋은 말씀 좀 듣고 싶어서 전화 드린 거거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구리시 교문리에 있는 더샵 그린폴에 지금 분양을 받으셨는데 전세로 놓고 향후에 들어가도 괜찮을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네, 자 여기 지금 구리 쪽으로 그럼 보고 계셨던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 아는 분이 그쪽에 사세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우연찮게 그쪽을 놀러 가게 됐다가 그러셨군요. 그쪽 이렇게 보고 예. 그럼 거주는 지금 입지도 네네 거주는 지금 어디서 하고 계시죠? 저 강동구요. 강동구에서 거주를 하시고요. 예예. 네, 알겠습니다. 자, 구리시 교문리 더샵 그린폴에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구리 제가 지도를 이렇게 찢어보니까 한양대학교 네네. 구리병원 건너편 쪽에 이렇게 지금 이제 분양되는 게 이제 곧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네네. 자, 요걸 얼마에 분양받으셨어요? 4억 5천 190여. 4억 5천. 자, 지금 어때요? 분위기가 지금 프리미엄이 좀 붙었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일단 32평짜리가 이제 4억 5천 정도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실게요. 제가 지도를 보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에 대한 사항들을 뭐 나중에 이제 입주도 한번 생각해 보실 거기 때문에 네. 구리 시가지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 이렇게 보죠. 자, 이렇게 구리 하면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전체적인 이제 구리 시가지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주거 형태 같으면은 일단은 인창동이나 수택동 같은 경우가 구리 시가지 중심에 있습니다. 네. 자, 여기 교문동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가 여기에 있거든요. 네. 자, 근데 이제 아파트로 따진다면요. 네. 아파트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교문동 아래쪽에 수택동이나 이쪽에 좀 넓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구리 시가지에 있는 아파트 형태의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면은 이 많은 분들이 이 구리에서 거주를 하실 때 어떤 장점으로 하냐면 일단은 서울로 출퇴근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네네. 자, 그리고 이쪽 뭐 공기라든지 한강이라든지 이런 변에 대해서 구리 시가지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입지에서의 어떤 그 선호도가 높은 쪽은 이 아래쪽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네. 근데 위쪽 같은 경우는 인천이나 수택 같은 경우는 그 워낙 그 단독이나 다가구나 그 다세대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예전에 뉴타운을 계획을 하기로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일단은 무산이 된 상태거든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쪽 입지의 아파트가 얼마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구리시가지 내에서 바라보는 이쪽에서 아파트를 나는 거주해야 돼라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단점이 발생됩니다. 이게 1단지가 한 270세대 되고 2단지도 뭐 다 합치면 전체적으로 한 400세대 정도 되잖아요. 토탈해서 1, 2단지에서 700세대 좀 넘는 아, 거예요. 700세대가 되나요? 네네. 네. 700세대가 넘어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좀 크게는 없다는 이런 단점에 좀 봉착되는 부분하고요. 네. 지금 32평이 아까 4억 5천으로 됐다라고 한다면요. 네. 실제로는 요즘 분위기에 맞는 어떤 신축 아파트의 금액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구리라는 곳이 이쪽 오른쪽으로 보면은 이 넘어서는 이제 남양주거든요. 네. 남양주 도농에 있는 그 뭐 부여 아파트 단지라든지 요 근처에 있는 크고 작은 아파트 단지들이 해도 한 1,200선, 1,000만 원 선, 요 정도의 이제 금액이 형성돼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여기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대략적으로 금액성으로는 뭐 한 평당 1,400~1,500선이 되기 때문에 예측컨대는 어느 정도 좀 금액이 꾹 차오른 상태가 아니겠느냐. 이게 정말 5억으로 갈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네. 그러기에는 조금 근데, 어렵다. 왜냐하면 일단은 입지면에서 조금 더 거주 선호도가 높은 곳이 아닌 상태고 수요자들이 이쪽 아닌 다른 곳으로 이렇게 조금 더 눈길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눈길에서 조금 더 넘어갈 수 있는 새 아파트가 조금 단지가 크기가 많이 있는 뭐 보금자리도 그렇고요. 여러 형태의 주거지들이 여기보다 더 싸다면 이쪽으로 넘어설 공산이 더 크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봐서는 그냥 신축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금액이 조금 높게 내가 분양을 받은 건 아니겠느냐. 요 정도 선에서 약간 입주 당시에 조금 프리미엄 붙거나 조금 이렇게 인기가 좋다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냥 나오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돼요. 예. 근데 지금 왜냐하면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쪽 망우나 상봉이나 이쪽 부근에 아파트 시세를 평가를 해보면요. 네. 대체적으로 새 아파트라고 손 치더라도 1,500 이하 정도들이 또 있습니다. 경쟁력이 크게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제가 거기를 네. 그 조합원들은 좀 비싸게 분양을 받았더라고요. 네네. 거의 1,400 얼마씩 받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1,240 정도 받았거든요. 1,240 정도의 네네네. 할인 평당. 분양을 받았다. 네네. 예. 왜냐면 그게 이제 조합원들한테는 조금 그게 추가 부담이 됐었나 봐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자녀분, 그러니까 일반 그 분양하면서 그게 좀 다운이 됐더라고요. 네네. 분양가가. 예. 그래서 그렇게 받았는데도 그게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 금액이 1,400~1,500이면 지금 그 금액선이잖아요. 아니요, 저희는 1,240 정도. 예, 예. 아, 근데 1,200인데 4억 5천이에요? 네네. 32평짜리가 4억 5천은 아닌 것 같은데? 네네네. 이렇게 나눠보면? 84제곱미터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자, 근데 일반 분양이 그러면 거의 5억 가까이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예, 예. 그 조합원들은 거의 5억이 넘죠.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5억 네네네. 가까이 갔다라고 한다면 네네. 갭 차이가 네. 있으니까 뭐 5억 선까지는 그래도 좀 올라서 주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 정도에서 32평이 5억 선이면 여기서는 좀 비싸지 않나 생각이 돼요. 항상 뭘 봐야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구입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전세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구입을 할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아까 얘기한 구리 아래쪽이라든지 좀 남양주라도 신축이라든지 아니면 서울 쪽에 있는 아파트가 그다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요. 경쟁적으로 들어와서 이 금액을 놓고 하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단지 크기가 예를 들어 몇천 세대 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흡입력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갖고는 끌어당기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나 생각이 되니까요. 예. 그냥 적절한 시세, 만약 조합원 분양 금액으로 좀 올라서 줬다라고 하면 다만 몇 천이라도 그냥 나오는 게 더 유리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지금 제가 현재 살고 있는 게 서울의 그 강동구 쪽에서 나홀로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지금 매도를 한 상태예요. 계약을 사실은 했거든요. 이 정도 금액 선이면요. 예. 차라리 하남 미사지구를 가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 그만큼 생각도 이제 하긴 했었는데. 예, 하남 미사지구 쪽은 아무래도 규모 면이나 아파트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쪽을 매입하려는 수요자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같은 경우는 일부에서 서울에서 출퇴근을 목적으로 구리시가지 안에 이렇게 파고들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 물건 자체가요. 많은 분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좀 그 불빛으로 얘기한다면요. 하남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좀 활활 타오르는 저 먼 데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불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작은 화롯불 정도밖에는 안 돼 보입니다. 자, 그 차이가 결국은 앞으로 시세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차라리 여기는 매도하고 강동에 사시니까 하남 미사지구로 조금 접근해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어드바이스 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청자분. 말씀.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갖고 계시는 분양권 구리시에 있는데요. 매도하시고 좋은 가격이 나왔을 때 좀 매도를 하시고 갈아타기를 권유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고민 상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전화 많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 참석하셔도 좋은 내용들도 많이 들으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세미나 일정 함께 보겠습니다. 이은원 대표와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을 위한 소액투자처 바로 알기란 주제로 열리는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2호선 강변역 1번 출구 테크노마트 10층 RTM 교육원에서 진행됩니다. 전화번호 02797-0300번으로 참석하신 분들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세미나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바뀌게 되는데요. 매주 월요일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입니다. 7호선 논현역 8번 출구 이니빌딩 3층에서 진행됩니다. 참석 원하시는 분들 02797-0300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많은 점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무조건 내가 가진 매물만 볼 게 아니라 이 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서 내가 가진 매물 혹은 내가 보고 있는 이 매물의 위치나 이런 것들은 어떤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미나에서 어떤 내용들 좀 전해주시나요, 대표님? 아무래도 폭넓은 시장 환경 그리고 아주 디테일한 투자의 환경까지 짚어보는 시간들이 되겠죠. 제가 뭐 세미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일단은 우리는 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구는 돈다. 지구는 돌죠. 돌고 있죠. 당연히. 네. 네. 부동산에 대한 시장은 어때요? 시장도 돕니다. 네. 침체기가 있으면 좀 이렇게 화랑기가 있고요. 네. 시장이 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또 꺾일 때가 있고 또 올라갈 때도 있고 이게 시장이거든요. 이거를 잘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침체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이 침체기에 내가 어떤 거를 구입을 하느냐라고 종목이나 지역이나 또 실투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정말 괜찮았을 때 또 매도를 해서 그러고 나서 가격이 조금 빠지거나 그대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큰 이익을 본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 그러려면 시장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가느냐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투자, 자금을 투입을 해서 이익을 얻어내는 행위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싸게 사서 비싸게.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뭐를 잘해야 된다? 예측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넓은 환경을 봐야 되는 거죠. 경제 환경도 봐야 되고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현 주소가 있다면 과거의 상황도 있지만 미래를 잘 알아야지만 네. 투자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리고 실제 내가 부동산은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그 돈이 다 맡겨지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이라는 어떤 물건이 있으면 여기에 깔린 레버리지가 전세를 쓸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출 융자를 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매형 중에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실투자 금액은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을 최소화하고 이 기간을 단축하고 그리고 이익을 내는 이런 것이 올바른 투자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잘 하려면 자 이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저점에서 정말 어떤 지역을 이런 거를 사야 되느냐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측을 잘하기 위해서는 결론은 세미나에 자꾸 오셔서 네. 시장을 이제 연구를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사실은 재미난 부동산 재테크거든요. 그렇군요.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세미나에 대해서 조금 많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알찬 내용들로 좀 진행이 되고 또 재밌는 또 경제를 재밌게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좋은 내용들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상담 02797-0300번 전화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도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 좀 해결해 드릴까요? 지금 인천 서구 쪽에 검단 사이 2차 네. 전세 끼고 지금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려고 하는데요. 네. 예, 향후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검단자이 2차 매수 계획 갖고 계시는데, 투자 목적으로만 보고 계시는 거죠? 네네. 매수가가 지금 얼마라고 들으셨나요? 지금 분포가 크던데요. 2억 5천부터 3억 2천까지 있더라고요. 네. 아파트 그 크기는 어느 정도 보고 계신 거죠? 그쪽에 평형이 다 큰 거라서요. 네네. 34평형이 제일 작은 거더라고요. 아. 그래서 34평형 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검단자이 2차 지금 투자 목적으로 매수 계획 갖고 계시는데요. 대표님 좀 전망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죠? 아니요, 지금 분양은 다 됐고, 입주, 네. 입주 진행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아까 시세가 뭐 2억대에서 3억대로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뭘 체크해야 되냐면 우선 이제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자, 지금 이제 검단이라고 했죠. 이렇게 좀, 전체 지도가 좀 나올 수 있도록 해볼게요. 네, 요새 또 검단에 여러 가지 호재들도 있다고 네, 있습니다. 들었어요. 네. 네, 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 서구 검단 해가지고. 자, 요게 이제 인천에 검단 신도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일단 장점은 지금 검단의 외자 유치를 통해서, 지금, 뭐 경제 특구식으로 해서요.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는 그런 좀 토대가 마련됐다는 이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네. 자, 근데 이제, 어디든지, 그런 게 있다면, 그거를 배후로 하고 있는 주거 형태의 공급량이 얼만큼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예, 예. 자, 근데 이제 차지하고 있는 이 검단 신도시에 대한, 비율하고요. 전체적으로 뭘 체크해야 되냐면, 서울을 벗어나, 인천 서구잖아요. 네네. 인천 서구에서 위치하고 있는 어떤 실거주 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부터 크고 작은 이런 실거주 수요자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이 근처에 공급량이 얼만큼 있느냐라고 한다면 검단 신도시도 지금 이렇게 포진됐다면 위쪽에는 한강 신도시예요. 네네. 좀 아래쪽에는 청라지구고요. 네네. 자, 요즘 같은 경우는 청라지구가 굉장히 예전엔 고전을 면치 못할 정도로 시장이 안 좋았을 때 한 2, 3년 전만 해도요. 거의 뭐 계약금 내신 분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냥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지금은 회복이 됐습니다.
네네. 자, 그런 상태로 이렇게 신축 아파트들이 일단은 초기에는 좀 단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가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좀 회복을 하지만 문제는 분양받은 그런 금액 이상으로 프리미엄이 붙으려면 공급의 희소 가치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네네네. 이 공급의 희소성 자체가 없다면은, 많은 분들이 여기서 거주를 하다가도 또 다른 게 또 생겨난다라고 하면 글로 빠져나가는 그런 성향들이 생겨요. 네. 김포 한강 신도시도 마찬가지, 아까 청라지구랑 똑같은 상태로 갔습니다만 어느 정도 채워졌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처음 드린 대로 이쪽에 이제 외자 유치를 통해서 많은 그 기업들이 유치되고 한다고 손 치더라도 서울로서의 출퇴근 수요를 얼만큼 땡길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검단 신도시가 자리 잡고 또 김포 한강 신도시가 있고 또 청라지구가 다 약한 단점이 뭐냐 하면 서울로서의 출퇴근 입지가 정말 지하철 기능으로는 계획이 일단 없다. 물론 여기에 지금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이렇게 관통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서울로의 출퇴근 기능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 이쪽에 계신 분들이 분양받으신 분들의 똑같이 나오는 말씀들은 괜히 분양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네. 네, 그래서 시세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조금 저평가된 좀 당장에 이렇게 새 아파트가 아닌 약간 이렇게 10년 차라든지 이런 아파트들도 곳곳에 따라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거는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가 아닌 상태에서는 가격이 더 못 올라갑니다. 네, 워낙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제가 주택 구입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예. 좋습니다. 네, 시청자분 고민 해결 되셨나요? 예, 고민.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검단자의 매수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조금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투자처, 시청자분께 더 맞는 투자처를 선택하고 싶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셔도 좋고요. 또 시간 나실 때 세미나 꼭 한번 참석하셔서 이런 내용들 꼼꼼하게 좀 짚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상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온 사연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자 함께 보겠습니다. 자, 성수동 준공업 지역 투룸빌라 투자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성수동에 또 굉장히 좀 많은 성수동의 인근에서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지역에 대해서 좀 투자를 눈여겨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성수동 지역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한강변 계획에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자, 대표님 좀 성수동 네. 어떤가요?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지도를 조금 펼쳐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여기가 이제 한강을 중심으로 했을 경우에 앞으로 이제 개발이 된다면, 이라는 측에서 본다면, 일단은 뭐 이전에 한강 르네상스 해가지고요. 한강에 대한 개발 계획을 유도정비구역, 전략정비구역 이렇게 나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그게 좀 이제 무산된 채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안에서는 그나마 이제 한강 수변 계획 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개발이 좀 가능한 곳을 겨냥을 하고 지금 계획은 하고는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지금 성수동 준공업지에 이제 신축 빌라를 하면 어떠냐라고 한다면 일단 준공업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라고 한다면요. 그쪽 지역이 개발이 된다면 일반 주거 지역보다는 어떤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가 더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한다 쳤을 때 조합원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꼭 실거주도 좋지만 향후의 어떤 투자 가치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수동 같은 경우가 이렇게 준공업지가 이렇게 요 색깔 좀 약간 회색깔로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또 여기 양평동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회색깔로 돼 있는 곳 하고요.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많죠.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성수동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는 거죠. 굉장히 유망한 곳이에요. 여기가. 왜냐하면 주변의 환경이 어떠느냐라고 하면 요 바로 한강 건너가 압구정입니다. 네. 그야말로 압구정 아파트라고 하면
1등 아파트였죠.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미 강남을 관통하고 있는 분당선, 이 연장선이 일단 왕십리까지 지금 가 있어요. 또 여기에 서울숲이라는 어떤 그 공원 네. 환경 자체로 따진다면은 너무나 이제 그 유리한 점이 많죠. 거기다가 이제 갤러리아 폴에 트리마지 아파트 이런 부분들이요. 평당 시세가 한 5천 정도가 되는 굉장히 부촌 아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서서히 이 서울숲역 있죠. 예, 여기를 근처 또 뚝섬역이 있고 성수역이 있는데 이걸 근처 주변으로 해서 점점점 환경은 굉장히 조금 이걸 중심으로 해서 파급 효과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 권유를 한다면 똑같은 중공업 지역에서 이쪽 서울숲역하고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어떤 중공업지에 있는 어떤 투자보다도 이쪽 부근에 있는 강남 정크성이 강한 요쪽에서의 뚝섬역이라든지 서울숲역이라든지 요쪽 근처에 어떤 그 투룸 빌라 같은 경우 또 투룸 뭐 빌라보다는 중공업지 같은 경우는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조금 거의 뭐 다세대하고 같은 시급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한다고는 요 지금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요 블럭이 지금 어디냐면 성수 전략정비 구역이에요. 자, 그래서 한강변에 대한 부분이 커지고 개발 라인이라면 실질적인 개발 라인이 포함된 한남 뉴타운의 버금가게 이쪽 성수 전략정비 구역에 대한 개발 어떤 계획도 구체화됐을 경우에 투자자들의 유입될 환경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뭐를 선택하냐예요. 그래서 실거주가 있고요. 실거주 수요자도 있고 또 투자 수요자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야말로 투자자들이 가미됐을 때 가격 오름세, 실거주 수요만이 존재했을 때 가격 오름세 엄청나게 크죠. 사실은. 예, 그래서 엄밀하게 따져서 투자 가치가 뭐 있느냐 없느냐라고 따진다면 아마도 서울 시내 전체로 따져서 이쪽 성수동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유망한 지역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이쪽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뭐를 판단을 많이 하냐면 수요 공급 논리상 공급량이 부족해요. 예, 그래서 누군가를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다라고 해서 성수동을 좀 공략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투룸 빌라가 없대요. 예, 매물로 나온 것도 없고 특히 이제 신축은 더 하겠죠. 전세로 나온 물건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공급 대비해서 수요자들은 많기 때문에 향후의 투자 매력은 굉장히 높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성수동은 일단 유망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 곳인데요. 지역 선택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매물이 있다면 이 투룸빌라 투자를 하셔도 괜찮다고 하니까 자, 주저하지 마시고 이 투자에 대해서 좀 빠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들 전화로 풀어드렸습니다. 이 세미나 또 참석하시면 더 많은 내용들 그리고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정책들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세미나 일정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일정 체크를 잘 하셔서 조금 혼동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테크노마트 10층 RTN교육원에서 진행되고요. 또 월요일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는 강남입니다. 노년역 8번 출구 근처에 있는 이니빌딩 3층에서 진행되니까요. 장소와 시간 헷갈리지 마시고 꼭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 세미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어떤 내용들인지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점점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얼마만큼 시장을 멀리서 볼수록 부동산 예측을 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세미나를 위한 준비랄까요? 평상시에 제가 경제 환경이라든지 부동산 환경 그리고 디테일한 지역 종목 환경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차츰차츰 먼 곳에서 본 습관이 들으면 들을수록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정확히 조금 예측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환경에서 뭐 경제적인 공부를 막 시켜드리는데 거기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점점점 이제는 평상시에 뉴스를 보고서라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갈 수 있느냐라는 연결고리가 이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재미난 공부가 되고 그게 곧 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많은 분들 오시면 많은 득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세미나 꼭 참석하셔서요. 좀 좋은 내용들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이 시간과 장소 헷갈리지 않도록 또 체크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02797-0300번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